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고속철 개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96조 원이나 투자해서 개발한 시속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리니어 신칸센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라서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굉장한 국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08년 개발비 11조 원이나 투자해서 일본 첫 소형 여객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서 90석짜리 소형 여객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공식 출범한 스페이스제트 프로젝트의 원래 개발비는 1,500억엔, 납품 예정일은 2013년이었습니다. 정부가 개발비의 3분의 1인 500억엔을 지원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출자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토요타 자동차, 스미토모 상사, 미츠이 물산, 일본 정책투자은행 등으로 전범 기업들이 중심이 된 민관 일체의 야심찬 국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개발비가 11조 원이나 들어간 일본 첫 소형 여객기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기술 완성을 하지 못하고 끝내게 된 것입니다.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국산화 사업이었던 스페이스 제트가 사실상 끝났다고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여 년간 직접 비용만 11조 원 이상 쏟아부은 일본 최대 국뽕 프로젝트였습니다. 개발비는 당초의 7배인 1조엔까지 늘었고 납품일도 원래 계획보다 9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부담 증가의 영향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0년 3월기 연결 결산에서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의 모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올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제트 사업 적자는 2018년 852억엔에서 작년 2633억엔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인력, 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전제로도 1300억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적자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얼마 전 스페이스제트 사업의 자산 가치를 제로로 하는 손실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11조 이상 들어간 사업의 가치가 0원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여 년간의 세월과 11조 원의 돈만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본의 국뽕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철도의 세계적 명성은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신칸센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올림픽에 맞춰 고속철을 운행함으로써 국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기존 신칸센보다 빠른 자기부상을 이용한 리니어 신칸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시속 60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67분 만에 주파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차로 도쿄에서 나고야 286km 구간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15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개통된다면 세계 최초의 도시간 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고속 자기부상 열차로는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 푸동 국제공항과 상하이 도심을 오가는 단거리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신칸센은 1962년부터 개발이 들어가서 50년간의 연구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경기부양책으로 리니어 신칸센의 조기 건설을 내세웠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성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리니어 신칸센은 상용화의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오사카시나 칸사이 경제연합 등 재계가 도쿄, 오사카 간 조기 개통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저금리 자금 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자민당도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 운영의 지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등 칸사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욕구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려는 자민당 정권의 의지가 거대한 리니어 경제 효과 기대감을 놓고 서로 견해가 일치한 셈이라고 일본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정부 자금 투입과 재계와 정부의 모습에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건설사에 저리 융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2017년 도쿄지검 특수부는 제네콘으로 불리는 거대 종합 건설사들인 오바야시 구미와 다이세이 건설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에도 가지마 건설과 시미즈 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4대 건설업체가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니어 주오 신칸센 사업 담당 철도회사인 토카이도 신칸센은 지금까지 22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4대 건설사가 약 70%를 따냈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사는 각각 3에서 4건씩으로 거의 균등해서 짬짬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오바야시 구미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하면서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위반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 선착순 5개 업체의 과징금을 30에서 100% 감면해주고 맨 처음 신고한 회사는 형사처벌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끼리 국가돈 해먹기로 시작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 만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니온 케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JI 도카이도가 추진하는 리니어 주오 신칸센의 시즈오카 공구 착공이 지연되면서 도쿄, 나고야 노선에 2027년 개통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간에 자리한 시즈오카현 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환경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카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는 JR 토카이도에 맞서 터널 공사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즈오카현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대가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 나고야 구간 고속철이 통과하는 도쿄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키우현, 아이치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시즈오카현에만 유일하게 정차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신칸센 사업이 완성도 되기 전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2020년 11월 진공 투병 자기부상 고속열차 하이퍼루프의 유인 시험 주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3년 보고서 형식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 달리도록 하면서 시속 1200km 속도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유인 주행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속철도의 최고 속도는 일본의 리니어 신칸센으로 시속 600km 안팎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진공과 유사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뜬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열차 속도 제한을 뛰어넘게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의 비행 속도가 시속 800에서 1000km인 점을 감안하면 지상에서 국제선 항공기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용화 개발에 나서고 있는 영국의 버진 하이퍼루프는 10년 안에 상용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개발은 버진 하이퍼루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업체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두바이에 본사와 지사를 둔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캐나다의 트랜스포트, 스페인의 젤레로스, 네덜란드의 하르트 등이 하이퍼루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자기부상, 진공압축 기술을 융합한 한국형 하이퍼루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 소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테슬라 모터스 블로그를 통해서 하이퍼루프 기술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초 개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이퍼루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고속 육상교통 신기술로 전 세계가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빠르게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일본이 망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96조 원이나 투자해서 개발했는데 아직 일본 내에서도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600km로 달리는 리니어 신칸센의 2배 속도,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가 개발됐고 이제는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50년 동안 96조 원이나 투입해서 2배나 느린 고속철을 개발한 꼴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일본에서 운행하면 나름대로 큰 손해 안 보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 비용입니다. 수출을 해야 개발 비용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리니어 신칸센의 상용화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신칸센 건설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반값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일본의 신형 신칸센을 추진할 경우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를 것이고, 그 단계에서 일본은 해외 시장을 제값을 받고 공략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부채 감축 등을 이유로 고가의 철도 사업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은 변했고, 이제 미국도 하이퍼루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은 11조 여객기 프로젝트와 함께 96조 고속철도 프로젝트도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